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담담타타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코너는 토론인 시간입니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과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정치권 뉴스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아무래도 이제 국정원 직원의 자살로 여야의 공방이 좀 더 치열해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야 입장을 잠깐 들어보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이 검찰 수사와 국회 조사를 거부한다면 이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국정원의 시니어 매니지먼트가 이 고발 이후 국정원이 노출될 위험성에 대해 심각하게 묻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국정원 수뇌부, 특히 국정원장을 뜻한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국민 사찰했다는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언론이나 야당에서 이것을 부채질해서 국민들 불안하게 하는지. 현장에 가서 보면 다 알 수 있다. 현장을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의혹이 안 풀리면 다른 문제를 들어가야 된다. 네, 국정원 정국 2년 만에 다시 되풀이되는 모양새인데 먼저 홍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요즘의 현재 사태를. 우리로서는 이게 좀 안보 불감증을 실감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해킹 프로그램을 다른 나라에서는 35개 나라 97개 기관에서 사갔다는데 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문제를 삼는 나라는 거의 없거든요. 지금 우리는 이제 북한과 대치하고 있고 북한이 그 해킹과 관련해서 굉장히 엄청난 전문가들을 이제 훈련시키고 데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정보기관의 노력 이런 것들을 전혀 도외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이런 부분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특수한 상황을 좀 생각해서 진행이 돼야 될 것이다. 네. 어떻습니까, 문 의원님? 그래서 저희도 답답합니다. 네. 저도 국정원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고요. 또 국정원이 정말 제대로 된 정보기관으로서 국가 정보를 잘 운용을 해서 우리나라가 좀 제대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남북 대치 상황이 있고 또 세계 여러 나라와 무역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산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북한 정보라든가 해외 정보의 수집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연의 정보기관으로서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가 터져가지고 자꾸 이제 국정원이 논란에 휩싸이는 것이 결코 국익에 도움이 안 되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국정원이 불법 행위를 하고 혹시라도 정치 사찰이나 민간인 사찰을 했다 그러면 그것을 또 눈 감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또 국민 여론조사를 보니까 한 60% 가까이 되는 국민들이 국정원의 해명을 믿지 못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당으로서는 또 국민들의 의혹의 눈초리가 강하기 때문에 또 야당으로서 짚을 건 짚고 따질 건 따져 물어야 되겠죠. 그것을 너무 정치 공세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국정원 직원이 안타깝게 목숨을 끊으면서 이 사건 자체가 조금 더 첨예화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특히 유서를 남겼는데 이 유서 내용 자체가 선거 개입 해킹이나 아니면 어떤 사찰과 관련된 부분은 없었다라는 내용을 했단 말이죠. 하지만 이런 부분을 꼭 남겼어야 되느냐라는 입장을 또 야당 쪽에서는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할 소지는 있는데 이제 이 경우에도 지금 뭐 밝혀진 게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이 사람이 이제 그 자기가 했던 업무상의 어떤 과오 때문에 그런 걸 자책한 나머지 이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뭐 왜 자살을 했느냐, 뭐 그 잘못하지 않았다라면 굳이 자살까지 했겠느냐 이제 이런 의혹을 자꾸 제기를 하는데. 그렇죠. 자살이라는 것은 상당히 그 감정적이고 복합적인 결정이라 논리만에 의해서 이렇게 설명될 수가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그 일단 특별한 사유가 밝혀지기 전까지 단순히 어떤 추측이나 의혹만 가지고 계속해서 그것을 이렇게 증폭시켜 나가는 것은 적절한 태도가 아니다 그렇게 보여지죠. 네, 문 의원님. 예. 국정원 직원의 자살이 또 이 문제를 증폭시킨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자살한 임모 직원에 대해서 참 안타깝고 그분에 대해서 명복을 빕니다마는 유서 내용을 보면 좀 또 앞뒤가 안 맞습니다. 열심히 국정원 직원으로서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 실수했다. 또 뭐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서 뭔가 그르쳤다. 그런 또 표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지웠다는 문제가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왜 지웠을까? 만약에 정당한 업무를 했다면은 사실 칭찬을 받아야 할 일인데 왜 프로그램을 지워야 되고 또 자살까지 했을까라는 의문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뭔가 석연치 않은 거고요. 이제 뭐 국정원에서는 또 야당의 공세 때문에 그분이 자살했다고 하지만은 그 감찰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찰을 좀 심하게 당해서 그런 시민적 압박에 못 이겨서 돌아가신 거 아닌가 하는 또 의혹도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이 감찰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감찰은 당연히 있었어야 될 부분입니까? 아니면 좀 더 강압적이었다면 문제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까? 감찰은 이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네. 그런데 이제 그건 뭐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어요. 국정원에서는 감찰을 하진 않았다. 이제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그동안의 경위로 볼 때 본인이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혹시 삭제했다니까 지금 예. 삭제를 했는데 나중에 국정원장이 국회에 나가서 다 공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한 것에 이제 문제점이 생겼다고 생각을 한 나머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예. 이제 감찰 여부가 꼭 여기에 이제 필수적으로 어떤 그 논리 필연적으로 등장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어떻습니까? 논리 필연적인 부분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글쎄요, 뭐 감찰은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대체로 근데 감찰은 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어쨌든 간에 뭐 큰 사건이 터졌고 예. 그 담당자에 대해서 혹시라도 불법이 없었는지 자체 조사는 해야 되겠죠. 그 과정에서 또 자살을 하는 돌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더 문제가 꼬인 거죠. 예. 여기서 이제 잠깐 언급은 하셨지만 이제 삭제를 했단 말이죠. 파일 자체를. 이 부분을 가지고 복구한다면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겠죠. 예, 글쎄요. 지금 국정원이 갑자기 또 그 파일을 100% 복구하겠다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지금 우리 당에 설치된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제가 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전문가들이 계셔요.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100% 복구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아. 예, 100% 잘 안 된답니다. 그게. 그래서 또 국정원이 좀 필요한 부분만 뭐 결백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만 또 제시하면서 마치 그것이 100% 다 복구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국정원의 업보예요. 국정원이 과거에 이런 불법적인 사찰이나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 네. 또 국민의 신뢰를 쌓았더라면은 국정원은 말을 믿었겠죠. 그런데 국정원이 지금 양치기 소년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해도 잘 안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문제에서 자꾸 야당이나 뭐 정치 공세라고 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일반 신뢰받는 기관이 50만큼만 공개해도 그 국민들이 의혹을 풀린다 그러면 지금 국정원은 100, 200만큼을 내놔야 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믿을 수가 있죠. 네. 홍 의원님, 100% 아닐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 그 이제 그 디지털 포렌식 네. 기법에 의해서 복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이제 원칙적이고 거기에 이제 아주 특수한 어떤 기술을 사용하면 이제 복구 안 된다는 측면도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이제 의견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나 그런 것은 이제 우리 안철수 위원장의 기술자니까 가서 보면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복구가 가능했던 것을 덜 복구했는지 네, 다 흔적은 알수 있답니다. 복구했는지 흔적은 그러니까 알 수 있대요. 그 흔적을 확인하면 알 수 있으니까 가서 보시라는 거 우리는 현장에 가서 예. 보자. 그래서 국정원이 일단 복구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뭐 국정원의 업보다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그런데 그 업보의 역사는 사실 오래된 거예요. 김대중 정권 때부터 도청으로 임건 전 그 국정원장이 구속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오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 정권에 한해서 이제 이거를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할 수는 없는 일인데 네. 어쨌든 그러나 50이 아니라 200이나 300을 내야 된다. 그것도 이론적으로는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0, 300 내놓다 보면 다 벗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사실은 결과적으로 이제 국가 안보를 위해서 우리 정보기관의 실체를 만천하에 공개하는 셈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좀 비공개로 정보위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자꾸 뭐 청문회 하자, 국회에 나와서 현안 질의하자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 국회법에 국정원장은 정보위원회에 가서 보고하고 정보위원회는 공개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한다. 네. 이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신에 따라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국가 기밀이나 뭐 중요한 국정 문제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서로 시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그 국정원에서 말하는 것은 정보위에다가 자료를 제출한 것도 공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그 늘 제가 국정원이 정보위에 보고하는 공개가 아니다. 그것은 기밀을 유지해주는 시스템이다. 왜냐하면 비공개로 하고 있고 또 대외적으로 만약에 그것이 발설되거나 그 대외적으로 옮겨주면 그게 비밀 누설 혐의로 처벌받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국정원이 정보위에 내놓는 자료는 전부 그것이 그 공개된 비공개의 어떤 절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까지 국정원이 정보위에다가 제대로 된 자료를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늘 그냥 쉬쉬하고 늘 그냥 뭔가 좀 그 숨겨놓고 했었죠. 지금까지 제가 정보위원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도 저 정보위를 했습니다만 답변이 그렇게 시원하지가 않아요. 뭔가 좀 늘 보면은 그 안 보여주는 면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만큼은 좀 국정원이 제대로 좀 보여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국정원 원장과 국회의원 간의 이런 정치 공방 이제 그만하고요. 네. 좀 디테일하게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무자가 나와야 된다 증인으로.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한 오퍼레이터가 나와야 되고 또 이태리의 뭐 해킹팀의 그 회사 관계자도 국정원에서 협조 얻으면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사람들이 나와서 증언을 하고 네. 나나테크라고 중개한 업체도 나와서 증언을 하고 그래서 지금 그 위키리크스에 공개된 여러 가지 이메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이제 그 번역을 해갖고 쭉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의혹 제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좀 국정원의 해명과는 모순된 얘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물어보는 거죠. 당신이 이렇게 이메일에 이러이러한 내용을 보냈는데 왜 이렇게 보냈느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뭐 국정원장은 국내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해외에 대한 대상만 사용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왜 그게 이메일에 보면은 무슨 축제에 와라 이런 유혹 그 프로그램을 한 게 있고 그다음에 중국 같으면 샤오미폰을 많이 쓰니까 샤오미폰에 대한 그 도청이 가능한 걸 물어봐야 되는데 항상 보면 갤럭시라든가 안드로이드 폰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쓰는 카톡이라든가 네. 이런 거에 대한 도청이 가능하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왜 당신이 그런 질문을 했느냐라고 물어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해명이 이해될 만한 해명이 되면 저희가 종결할 수 있는 거고요. 이해될 수 없으면 또 더 파헤쳐 봐야죠. 예. 그런 부분들은 아마도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샤오미폰, 근데 왜 국내 핸드폰 이름을 거론했느냐? 사실은 이제 국내에도 외국인이 사용하거나 또는 뭐 이 간첩이라든가 이제 그 첩보 용의가 있는 혐의자가 사용하는 폰들은 국내 폰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재도 지금 이 대북 용공 혐의자로서 우리가 감청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 허가를 얻어서 4개월마다 이제 감청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거와 비춰 보면은 뭐 그게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저는 뭐 정보위원이 아니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얘기는 못 하겠는데 어쨌든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우리 야당 측에서 이제 국정원에 가서 좀 정말 비공개로 그 안에서 얼마든지 질문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굳이 자꾸 국정원장을 국회로 오라고 하고 청문회를 하자고 하니까 예. 걱정이 된다 이거죠. 이제. 근데 청문회도 꼭 공개 청문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비공개도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뭐 비공개 부분은 어느 정도 저희가 양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이제 물론 제 개인 의견인데 물론 이제 전체 우리 당하고 조율된 건 아닙니다만은 뭐 사실 뭐 국정원에 대한 국가 기밀과 관련된 문제는 공개적으로 해서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자체를 비공개 자체를 지금 국정원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문제를 보고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이 또 야당 쪽에서 나오고 있다는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해명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예. 뭐 매번 할 때마다 다 대통령이 나와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또 여당 쪽에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얘기를 해볼까요? 그래서 이제 야당은 뭐 이제 그럴 수는 있으리라고 보는데 무엇만 터졌다 하면 대통령 나와라, 반성, 사과해라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이 부분 가지고 많이 이제 논의가 진전됐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자체적으로 해결해 보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대통령께서 또 입장을 표명할 수도 있죠. 뭐 이런 부분에 명백히 국가기관의 잘못이 있었다 한다면은 그건 또 이제 국가기관을 지휘하는 행정의 그 총괄 담당자로서는 어떤 입장 표명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부터 뭐 이런 문제 나왔다고 또 대통령 나와서 한마디 해라 뭐 입장 표명해라 이렇게 하는 건 좀 지나치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래도 대통령이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근데 이제 국정원이 대통령의 직속기관이고요. 네. 국정원이 어떤 중요한 결정할 때는 늘 청와대 눈치를 보거든요. 청와대 하명을 듣는단 말이죠. 이번에 아마 이 사건 처리도 청와대 의중과 아마 별개로 독립해서 국정원이 독자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홍일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김대중 대통령 정부 때 뭐 국정원이 도청했던 거 그거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처벌했거든요. 그때 노 대통령께서 철저히 수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이 국정원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댓글 사건에 대해서도 뭐 박 대통령께서 그렇게 적극 나서시지도 않았고 이번 문제에서 침묵을 지키고 계시는데 뭐 국정원이 잘하면은 대통령께서 나설 필요는 없겠죠. 근데 네. 국정원이 이제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서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국회에서 이제 2+2 회의가 진행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추경 그리고 지금 이 국정 관련된 일정을 좀 잡아야겠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진척이 좀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왜 안 될까요? 추경하고 연기가 돼서 그럴까요? 아니면 국정원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 그건 지금 이제 현재도 회담을 하고 있으니까 진행 이제 중이니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만일에 추경하고 연계해서 이거 안 해주면 추경 안 해주겠다 이렇다면 정말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니 사사건건 뭘 딴 걸 하나 걸어가지고 네. 해결하려고 한다면은 이건 정말 이런 연계 전략은 좀 이제 그만 써야 된다. 아니 지난번에도 공무원 연금 개혁하는데 소득 대체율 나왔지. 그 다음에 또 국회법 개정안 가지고 걸어가지고 얼마나 큰 풍파를 일으켰습니까? 저는 정말 우리 야당 측에서 추경은 추경이고 이건 이거다. 이렇게 좀 별도의 논리에 따라서 네.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야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거는 지금 뭐 그렇게 큰 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뭐 우리 문병호 의원께서도 이제 비공개로 하는 것은 이제 좋겠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정도의 어떤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예. 그런 정도로 가지고 어떤 협의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만일에 그거를 꼭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고 생각한다면 비공개해서는 안 되고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잘 안 풀릴 수도 있다. 사실 우리 문병호 의원 같은 분이 지도부에 나서서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우리 현재 야당 지도부가 좀 더 오픈된 마음으로 또 이렇게 사리에 맞게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 의원님 보시기엔 왜 지금 잘 안 풀리고 있을까요? 아까 제가 이정걸 대표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네. 통화했는데 어떤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전혀 관심이 없답니다 지금. 네. 어떤 부분에 관심이 그러니까 성의가 없다는 거예요. 성의가. 아, 여당 쪽에서? 예, 예. 네. 그럼 우리가 해서 100만 건 요구했으면은 예를 들어서 50만 건이라도 내놓고 네. 좀 절충이 되면 뭐 70선에서 타협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100만 건 내놨는데 지금 거의 뭐 제로에 가깝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성의가 없다. 관철이 안 되는 네. 부분이 있다는 거죠. 뭐를 100만큼 내놨더니 뭐를 요구를 100만큼 하는데 50을 들어주지 그렇죠. 우리가 않는다는. 요구를 100만큼 했는데 지금 전혀 성의가 없고 예. 뭔가 하려는 의지가 없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국정원이 지금 이제 억울하다고 그런 이제 기존 그런 고정관념에 이제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는데요.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에서도 자꾸 국정원의 그 변호인 역할을 하지 마시고 좀 국정원이 잘못하면 국회가 감독해야 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이라고 그래서 그 국정원 편만 들으면 안 되고 네. 국회의원으로서 또 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원으로 본연의 역할을 해야죠. 그러면 홍일표 의원님께서 잠깐 얘기하셨지만 추경하고 국정원 별개로 가야 된다. 근데 이제 야당 입장도 기본적으로는 별개다라고 하는데 별개가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여당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별개죠. 됩니까? 당연히 네. 별개죠. 예, 별개입니까? 예, 별개죠. 네. 추경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해주는 거지. 예. 뭐 국정원 그거 연결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 부분 이제 아까 이제 여당도 국정원 변호인 좀 하지 말라 이런 네.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저희들로서는 그러면 야당은 국가 안보 좀 생각해 달라.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지금 우리가
사실 국민들이 이제 정치를 걱정하는 상황인데 지금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까지 하는 나라가 없잖아요. 지금 무슨 확실하게 나온 증거도 오로지 다 의혹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지금 우리가 이제 남북 대치 상황, 이런 특수한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그냥 동네북 만들어서 확실하게 뭔가를, 이거는 조금 좀 지나치다. 그런 국가 안보를 걱정한 건 야당입니다, 실제로. 지금 국가 안보를 지금 훼손하는 기관은 국정원이고요. 지난번에 NLL 사건도 그렇고 댓글 사건도 그렇고 이번에 이런 사건도 보더라도 정말 국정원이 좀 조용하게 눈에 안 띄게 제대로 일했으면 좋겠어요. 일 한 대마다 이렇게 일이 터져가지고 세상 시끄럽게 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내용이 저희가 주제가 2개였는데 한 가지 주제를 너무 좀 오래 해서 한 가지 주제는 좀 짧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야당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당 입장에서는 혁신안도 내놓고 어떻게 보면 사무총장제도 폐지하고, 사무총장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자리이긴 한데 그걸 폐지했단 말이죠. 근데 11년 전에도 한번 폐지한 적이 있는데 또 했다는 것은 자신이 있어서입니까? 아니면 방법이 없어서입니까? 그래서 뭐 저는 어제 혁신위와 관련된 의총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혁신위가 제도 개선 위원회가 되면 안 된다. 지금 우리 당이 뭐 사무총장제가 있고 없고 뭐 무슨 당원 수환자 있고 없고가 따라서 뭐 당이 이렇게 어려워졌느냐. 그러면 혁신안이 통과되면은 당이 혁신됐다고 느끼느냐. 과연 국민의 지지도는 올라갈 것인가. 이번 혁신위의 활동에 대해서 국민의 감동이 없다. 저는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 왜 우리는 4.19 선거에서 졌는가, 왜 멀리 대선에서 졌는가, 또 친노 비노가의 싸움은 왜 생겼는지, 천정배 정동영 전 의원은 왜 탈당했는지. 그래서 앞으로 다음 총선과 대선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통합을 하고 빅텐트를 쳐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는 뭔지, 이런 걸 좀 정확하게 좀 정면으로 짚어가지고 좀 해답을 내달라. 자꾸 그렇게 뭐 제도 몇 개 바꾼다고 해서 우리 당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잘 하셨는데 앞으로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좀 진단을 해서 처방을 내주시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홍 의원님께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제 친박, 비박 이렇게 한번 개파의 모습이 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년 총선 앞두고 한번 더 세게 붙는 것 아닌가, 이런 예상도 나오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개파 갈등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의 개파 갈등도 만만치 않은 폭탄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새누리당의 DNA는 새정치하고 좀 다르죠. 이제 새정치는 그야말로 워낙 창의성도 강하시고 개성도 강해서 이렇게 어떤 큰 목표 아래 이렇게 통합을 하기가 이제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사실 저는 이제 그게 안타깝습니다. 지금 그 사무총장 폐지하고 이런 것이 사실 그 최재성 사무총장 앉히느라고 얼마나 그 논란이 많았어요. 그렇게 어렵게 하더니 한 달 만에 그 자리를 없애버려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좀 이렇게 너무 쉽게 모든 것들이 신중하게 이루어지질 않고 있다. 정치의 현상이 너무 신중하지 못하다. 이제 이런 인상을 주는 것 같고, 또 우리가 이제 뭐 친박 비박 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우리 사실 이번에 이제 그 유승민 원내대표 문제 가지고 지금 물러나는 게 이제 마땅하냐 아니냐 가지고 처음에 많은 의원들이 사실 야당과 협상 과정에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거 공무원연금 개혁을 꼭 해야 되는데 국회법 안 해주면 못한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건데, 그걸 가지고 원내대표 물러나는 게 말이 되느냐 해서 이제 이렇게 재신임 성격의 결정을 한번 했었지만, 그러나 이제 청와대와 계속해서 이렇게 대립으로 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대표가 이제 물러나는 것을 용인하고 대승적으로 다시 당청 관계를 제대로 복원시켜서 국민들 걱정을 덜어드려야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상당히 이제 용해가 됐고, 앞으로 내년 총선 앞두고 공천이 있겠지만 현재 우리는 김무성 대표가 오픈 프라이머리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신이 상당히 관철이 될 겁니다. 그러면 누가 지도부 입장으로 뭐 칼질을 하거나 나서서 뭐 이렇게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서 나선다거나 이런 일들은 이제 많이 줄어들 것이다,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개파 논쟁은 많이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놓고 아마 여야 모두 혁신 경쟁에 뛰어들고 어떻게 보면 또 대대적인 물갈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떤 것이 이제 국민이 원하는 혁신인지는 또 여야가 각자 나름대로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문병호 시정시민연합 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